매수와 공매도의 적절한 전략으로 박스권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롱숏 펀드. 이런 매력적인 특징 때문에 한동안 인기를 누렸던 롱숏 펀드에서 5월 이후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기대보다 저조하기 때문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롱숏 펀드를 둘러싼 갖가지 음모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롱숏 펀드,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설과 함께 현재 지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도 롱숏 전략이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롱숏 펀드를 둘러싼 문제들 오늘 과감하게 파헤쳐봅니다. 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루머와 소문의 진상을 무엇일까요? 저희 진상 토크 청기누설 시간입니다.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유료 문자 샵 8181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저희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올여름,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네, 댓글 그리고 저희 토킹 선정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롱숏 펀드 음모론 누구를 위한 롱숏인가? 수익률 저조, 또 자금 이탈되는 롱숏 펀드, 롱숏 전략이 주가와 거래량 왜곡하나? 현재 롱숏 펀드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상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숏 펀드의 수익률 저조, 자금 유출 문제가 일단 왜 발생하고 있나? 이 부분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발생하고 있나요? 우선 지금 롱숏 펀드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에 양쪽에 배팅을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5월 달에 평균 우리나라 저 펀드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0.38%라고 합니다. 근데 5월 달에 제가 지금 보니까 롱숏 펀드가 마이너스 0.4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롱숏 펀드가 4월 달까지는 네. 지금 4조 원이 넘는 4월 달까지 1조 874억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5월 달부터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름 아니라 수익률이라는 거죠. 수익이 안 나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그 롱숏 펀드가 어떻게 생겨났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볼 때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펀드에 가입했던 대부분의 뭐 직장인이나 투자자들이 그 반토막 나는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롱숏 펀드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뭐 수익을 많이 내는 증권사별 롱숏 펀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평균 수익률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롱숏 펀드라고 하면 그 오르는 쪽에다가 일단 배팅을 하면서 또 내려갈 쪽에 공매도를 걸어놓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이렇게 삼성그룹주라든지 대형주 쪽 또는 이런 업종 대표주 쪽으로 막 슈팅이 나오고 있는 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이 나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면서 양쪽에 다 매수로 걸어오니까 같은 업종 내 같은 종목들끼리도 지금 다른 종목들끼리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롱숏 펀드가 꼭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그 수익률의 한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롱숏 펀드가 좀 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없어져야 사실. 된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듣는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뭐 이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의견이니까요. 네. 사실 그 차익 거래라는 게 이제 롱이 이제 그 매수 포지션이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거고, 이 숏 같은 게 던져버리는 매도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를 치려면 공매도예요. 자기 주식도 없는데 갖다가 그냥 일단 던져놓고 나중에 주가가 낮아지면 그걸 채워넣는 대차 구조. 거래랑은 다른가요? 대차는 약간 좀 대차는 주식을 빌리는 약간 거고요. 그렇죠. 아, 네. 빌린 주식을 갖다 때리는 공매도 게 이제 주식이 없는 공매도예요. 헷갈려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비슷합니다. 개념 자체는. 네. 근데 이제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아비트리지라고 해서 차익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각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걸 먹는 게 이제 아비트리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네들이 하는 이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의 행태를 보면은 어떤 우량주를 매수를 하고 어떤 그 우량하지 않은 것들을 매도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뭐 박스권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라는 건데,
이 상식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운영사가 사실 뭐 야합을 할 수도 있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야, 이 종목 때리는데 같이 때리자 하면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암암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이 또 하나가 우량주라는 거의 어떤 그 개념 자체는 자기네들이 이 회사가 좋다 안 좋다라는 거를 펀더멘털 자체를 점수화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량주를 가지면 무한정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런 주주들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운 좋아가지고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업이 이제 롱숏에서 어떤 숏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 주식은 사실은 자기의 펀더멘털 그것보다도 훨씬 이하까지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 롱숏 펀드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주식시장에 굉장히 수백만 명의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사실 구제책도 없는 데다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나머지들은 완전하게 박살을 내는 이런 행태고요. 최근에 또 롱숏 펀드가 빠져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박스권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주식들은 엄청나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어떤 삼성그룹주라든가 대기업들이 어떤 대형주가 올라가는 장에서 이 박스권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롱숏이 지금 이탈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롱숏 자체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회만 보면서 괴롭힐 가능성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롱숏으로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한국형 헤지 펀드라고 해갖고 이제 인가를 해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롱숏 헤지 펀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롱숏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헤지 펀드의 투자 전략의 헤지 펀드의 그 투자 전략 금액 중에 30% 정도만 롱숏에 투자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약 84% 정도가 롱숏 전략에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롱숏에 상당히 많이 목을 메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네. 롱숏은 사실은 이제 이게 해지가 아니라 쌍방으로 깨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이버하고 다음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롱을 잡고 다음을 숏을 잡아놨는데 다음이 이제 그 급등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롱숏 펀드에서 만약에 이쪽에 대한 전략을 잘못 썼다라면은 양방으로 깨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롱숏이 반드시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그런데 같고. 제가 좀 한 가지만 예. 좀 여기서 좀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이제 헤지 펀드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인 네. 그 뭐 하이 리스크 하이 그쵸. 리턴형의 네. 이 네. 어떤 패턴을 보이는데 실제 롱숏 자체가 어떤 그 투자자들한테 상품을 판매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량주를 사고 우량하지 않은 것들을 매도해서 양쪽 포지션을 같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옵션에서 뭐 합성 전략하고 비슷한 전략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 롱숏 펀드라는 걸 뭐 네이버 같은 데 딱 찾아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위든 아니든 박스권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펀드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실제 운영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데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 리듬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이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 롱숏이 최근 들어서 했던 걸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장기 투자가 이 어떻게 보면 안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숏에 걸려가지고 한번 어떤 종목을 만약에 박살을 내게 되면은 그 보유를 하고 있는 주주들도 겁이 나가지고 함께 던지게 되면 주가는 폭락이 나오고 이 숏 포지션을 잡았던 펀드 같은 걸 룰루랄라 하면서 저가에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차익을 실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양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롱숏 펀드에 의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롱숏 펑드의 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점을 좀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롱숏 펀드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벌어도 10%고 깨져도 10%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한테 그게 과거에 그 펀드가 반토막 났을 때 같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 수익률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손실이 나도 크게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안심을 시켜주고 이제 투자자들을 유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롱 쪽하고 숏 쪽에서 어느 쪽이 가다가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버리면 롱에서 올라가는 건 좋겠지만 숏에서 깨지는 거는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보면은 아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지금 국제 금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아연을 롱에다 걸어놓고 만약에 같은 철강 쪽에 포스코라고 하는 쪽을 만약에 숏에다 걸어놓고 한다면 그거는 만약에 전략이 맞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뒤엎어진다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롱숏 펀드는 뭐냐면 롱에 걸어놨던 종목이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숏에다 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막 그 원칙 없이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거는 상당히 뭐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롱숏 펀드 말고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이제 헤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되게 이익을 확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비트리지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익을 확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런 헤지 펀드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배, 20배, 뭐 30배, 50배 이렇게 일으켜서 사실 아주 미미한 차이를 먹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활용하는 펀드가 되겠고요. 차라리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헤지펀드 롱숏 전략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중위험 중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뭐 전환사채라든가 아니면 BW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 펀드가 바로 정말 중위험 중수익에 투자하는 메자닌 펀드라는 거거든요. 메자닌 예, 왜냐하면 펀드요? 채권에 네.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해서 뭐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이자를 받는 거고 만약에 주식이 급등을 하게 되면 내가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그 주식 차익에 대한 쪽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라리 좀 그 중위험 중수익을 노리신다라면은 메자닌 펀드에 대한 쪽을 좀 찾아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롱숏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투기적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게 타격이 없는 이유는 바로 레버리지를 좀 크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종목들을 찾아본다라면 작년에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잔인하게 빠졌죠. 네. 그게 바로 모 운용사에서 지금 그 종목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숏을 쳤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겠고요. 또 그 자문사에서 사고도 한번 쳤습니다. CJ ENM으로. 그 미리 뭐 정보를 취득해갖고 숏을 전날 뭐 숏을 때려갖고 뭐 조사도 받기도 했는데 이 롱숏 펀드 저는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다만 숏할 때 규칙은 좀 지켜줘라.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그 룰 자체는 좀 지켜줘야 될 거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차 제도를 없애든가 개인들도 네이키드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차라리 열어주든가 이래야지만 기회에 대한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뭐 전략으로 내가 딸려서 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기회가 없어서 진다라는 건 수익을 못 낸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편은 반드시 좀 당국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 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조사하는 네. 얘기가 네. 나오고 있죠. 자, 반면에 롱숏 펀드가 코스피 주가 상승에 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니다. 롱숏이 네. 설치는 거는 그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롱숏이 설치는 거지 그렇죠. 자금이 붙어갖고 방향성 딱 정해버리게 되면 롱숏은 뭐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롱숏이 뭐 삼성 네. 그룹주를 건들 일이 없기 때문에 지수는 결국 이제 큰 네.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네.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지수하고는 별로 상관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수하고 예. 거래량에 대해서는 전혀 뭐 방해받거나 이런 건 아니다. 지금 근데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도 이제 네네. 전반적으로 네. 앞으로 화학주의 전망은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같은 화학주 내에서도 하나케미칼은 지금 상승 쪽에 네네. 태양광 쪽.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화학주지만 좀 다른 거고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온 거고요. 또 대표적인 화학주의 하나인 금호석유화학은 계속해서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추락해가는 이렇게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롱숏 펀드 쪽에서 만약에 그 종목들을 가지고 롱에다 걸었다든지 숏에다 걸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차별화되거나 같은 업종 내나 종목들끼리도 주가 차별화가 아주 심화되는 그런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실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실 롱숏 펀드가 중소형주에 대해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에 A 주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15%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스 15%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빠지게 되면 누군가는 마이너스 5%에 짜두고 또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매수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 투자자한테 이 사람 5% 마이너스 5% 해가지고 15%가 되는데 이 롱숏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변동성을 주다 보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15%가 빠지면 한 사람이 고스란히 이제 사실은 손실을 전부 다 입어야지 되는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사실 손실을 십시일반으로 주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을 고도 어떤 투자자도 결국 어떤 종목 분산이 아니고 투자자별로 손실을 조금씩 분산을 시켜놓으면 뭐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깡통이 될 일이 없겠지만 요즘에 롱숏 펀드에 의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깡통찬 투자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저희가 뭐, 그런 부작용이 크다라는 거죠.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저한테 방송하시던 분이 야 위로 주식을 올리는 애들은
그래도 좀 덜 처벌받고 네. 아래로 주식을 내리는 놈들은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올리는 놈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리는 놈은 자기 빼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펀드가 그 입자, 놈들은 행복한 펀드가 입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밑으로 이 공매도에 대한 쪽을 가지고서 지금 그 주가에 대한 쪽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잘 감시를 해주셔야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피해가 좀 없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이라고 이제 네. 물음표로 해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금호석유 화학을 갖고 있는데 하염없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늘려놓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못 일어날 정도로 자근자근 밟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거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참고 기다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신저가를 깨고선 막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우리가 보통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화학주라든지 지금 뭐 건설주, 조선주, 특히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떨어질 때마다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좀 더 들어가서 비중을 늘려놓으면 안 될까요? 그게 정말 뭐 절박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너무 손실이 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철저하게 양극화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끝에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요. 사실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피터 린치가 그 똑똑한 바보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특정 상품을 만드는데 바보짓을 하면서 엉뚱한 상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브프라임까지 불러왔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이러한 많은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 똑똑한 바보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러한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겁니다. 자, 97년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롱숏펀드 때문에 대세 하락장에 왔었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조금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문자 와 있거든요. 저희가 문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356번님, 롱숏펀드가 맞나요? 쇼쇼펀드라고 지칭해야 되는 건 아닌지 라고 보내주셨고요. 3055번님, 롱숏펀드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안병일 파트너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라고 찬성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7212번님, 수익률 떨어지면 자금 빠지는 건 당연하고 지수 안 오르면 결국 롱숏펀드 수익률도 많이 안 오를 거고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진상토크 청기누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